요즘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네. 오늘은 잠시 쉬는 게 어때? 어디 보자. 어디로 놀러 가는 게 좋을까? 그래! 오장산을 둘러보자. 그 선조를 못 본 지도 오래됐잖아. 항상 걔가 갑자기 등장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으니 이번엔 반대로 우리가 기습 방문해 보자고. 다 왔다. 여기야. 여기 처음 왔을 땐 특별히 곡물까지 준비했었지. 제군이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리워랑을 진압하겠다며 길길이 날뛰던 모습이 생각나네. 그때만 해도 친해지기 어려운 타입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었지. 이젠 꽤 친해졌으니까 곡물이 없어도 만날 수 있겠지? 간식이 좀 남았으니까 혹시 찾으면 이거라도 주지 뭐. 응? 뭘 그렇게 멍하니 봐? 그래? 우와! 엄청 예쁜 여자네? 미운 차풍진군을 찾으러 온 걸까? 그러게, 아우라가 범상치 않아. 역시 걘 인맥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모르는 선인도 잔뜩 알고 있고. 어디 보자. 미운 차풍진군의 친구라면 우리한테도 친구나 마찬가지잖아? 가서 인사나 해볼까? 히히, 네 인맥을 쌓아주는 것도 믿음직한 가이드의 일이지. 잘 보고 있으라고. 아, 안녕. 저기, 난 페이몬이고 얜 여행자야. 만나서 반가워. 우리는 묘은 차풍진군의 친구인데 넌 이름이 뭐야? 너희 둘, 뭐 하는 거지? 이 몸을 몰라보는 것이냐? 어라? 이 목소리는... 으아? 그 선조라고? 어떻게 인간 모습으로 변한 거야? 나한테 변신술 따윈 식은 죽 먹기지. 예전엔 흥미가 없어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럼 왜 갑자기 흥미가 생긴 건데? 제자들을 만나러 리워랑에 가려는데 인간 모습으로 가는 편이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지. 눈에 띄는 걸 신경 쓰긴. 저번에는 지붕 위로 단숨에 슉 하고 내려앉았으면서. 야, 물어보면 그때 주기로 했잖아. 허, 이렇게 예의를 잘 차리는지 몰랐군. 고맙네. 조금 적은 것 같은데 괜찮아? 난 생활에 부족함이 없어. 중요한 건 성이지. 마음만 느껴진다면 선물의 양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양심에 조금 찔리는걸. 그나저나 우리 방금 어디까지 말했더라? 맞다! 제자라. 가무랑 신앙 말이지? 우리도 두 사람을 만난 지 꽤 됐는데 같이 갈까? 안 그래도 부르려고 했다. 내 두 제자도 너희와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을 테니까. 그나저나 너희는 무슨 일로 여기까지? 맞아.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이야기나 들으러 온 거야. 그런데 인간 모습으로 변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전혀 못 알아봤다니까. 그랬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금 출발하지. 가문은 아마 월해정에 있을 테니 날 따라오면 만날 수 있을 거다. 좋아. 그럼 우리 같이 리어랑으로 가자. 가무 그 아이는 늘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매년 오장산에 들르는 날이 손꼽을 만큼 적어. 신학도 최근 새로운 일을 찾았는지 편지로 당분간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군. 내가 순순히 납득할 줄 알고 두 눈으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이다. 이제 곧 월해정이네. 가무도 인간 모습을 한 진군을 보면 깜짝 놀랄까? 가무랑 신학은 인간 모습을 한 선조를 본 적 있으려나?
어라? 진군이 어디로 갔지? 왜 멈춘 거야? 이 몸은 여기 있을 테니 너희끼리 그 아이를 만나고 오거라. 왜 같이 안 가고? 내가 찾아가면 그 아이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한가한 척 나를 맞이할 게 뻔하잖나. 그러곤 나중에 미뤘던 일 때문에 야근에 시달릴 테지. 이 몸은 멀리서 바라보는 걸로 족하니 너희가 대신 가서 안부를 묻고 오거라. 참, 내가 왔다는 사실은 절대로 말하지 말고. 그것도 그렇네. 알았어. 그럼 대신 안부 전해줄게. 류은 진군? 가무 선배, 아는 분이세요? 네, 죄송하지만 다음 회의를 조금만 미룰 수 있을까요? 오늘 일정이 빠듯하긴 하지만 밤으로 미뤄도 되는 일도 있으니까요. 네, 걱정 말고 맡기세요, 선배. 그럼 부탁할게요. 가무,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진군, 인간의 모습을 뵙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사람 잘못 봤군. 난 류은차 풍진군이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일 뿐이라네. 소용없는 것 같은데. 방금은 작은 시험이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몸을 한눈에 알아볼 줄이야. 진군을 알아보는 건 당연한 도리죠. 그렇긴 하군.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잠깐 얼굴이라도 볼까 싶어 들렀다. 웬 중요한 일? 맞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지체할 수는 없다고. 그렇군요. 모처럼 만났는데. 네가 잘 지내는지 보러 들렀을 뿐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 다음에 네가 쉴 때 다시 모이자꾸나.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죠. 일이 바쁜 건 안다만 쉬는 것도 잊지 말거라. 아무리 반신수의 몸이어도 과도한 피로가 쌓이면 몸이 상하기 마련이야. 이렇게 다 큰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구나. 소시적엔 악몽을 꿀 때마다 안고 자자고 조르곤 했는데. 잠깐만요. 류은진 군. 알겠다. 시간도 없으니 여기까지 하지. 너희끼리 얘기 나누거라. 이 몸은 여기서 듣고만 있겠다. 저번에 헤어진 뒤로 정말 많은 곳을 누비셨네요.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면 월해정으로 와서 절 찾아주세요. 그리고 진군, 인간 모습으로 변하신 김에 인간 이름을 하나 지으시는 게 어떨까요? 인간의 이름이라. 하긴 이 몸의 명성이라면 류은이라고 불러도 다들 쉽게 눈치채겠지. 네가 유명한 건 알았지만 그 정도야? 이 몸의 명성은 너희들이 이루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가무의 말대로 지금부터 사람들 앞에선 나를 한운이라 부르도록. 한운? 아, 청제광록에서 따온 이름이군요. 구름과 함께 일어나 세월을 따라 사는 선인이 있었으니 지혜롭고 이치에 밝으며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서 한이라고 불렸다. 굉장하다. 구름과 함께하고 세월을 따라 산다니 엄청나게 대단한 선인 같아. 사실 이건 류은진군을 묘사하는 구절이에요. 뭐? 잠깐, 너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선인이었어?
그럼 설마 이 몸을 정말 큰 새 정도로 생각한 것이냐? 아, 그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진군께선 과거의 업적을 좀처럼 언급하지 않으시니까요. 각종 서적에서나 진군의 기록을 찾을 수 있죠.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리월에 대가뭄이 든 적이 있대요. 갈 곳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은 밤낮으로 기도하거나 고향을 떠났다고 하죠. 전 그 시절을 겪어보진 못했지만 책에서 묘사한 내용만 봐도 당시 사람들의 절망을 엿볼 수 있어요. 가뭄으로 인해 도끼가 퍼져나갔고 광활한 땅은 눈에 띄게 황량해졌어요. 진군께서 나선 후에야 상황이 겨우 안정되었죠.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인이 오자 남은 구름이 모여들고 거센 바람이 몰아쳤네. 두터운 구름이 세찬 비를 내리자 가뭄과 도끼가 가시고 만 백성이 구원받았네. 우와, 그렇게 대단했다니! 속세의 책에는 과장된 단어가 많지. 난 그저 미약한 힘을 보탰을 뿐 내가 아니어도 다른 선인이 도왔을 것이다. 그치만 그 엄청난 규모의 가뭄은 네가 해결한 거 맞잖아. 너 정말로 비바람을 부릴 수 있는 거야? 완전 다시 봤어. 전에 널 선조라고 부른 거 미안해. 화나진 않았지? 우습구나. 이름은 그저 속세를 거닐 때 쓰는 꼬리표일 뿐 어찌 그걸로 화를 내겠느냐. 그럼 안심이야. 앞으로는 기분 내키는 대로 부를게. 내 이야기는 이쯤하고 가무? 요즘 신학 그 아이와는 연락하고 지내느냐? 최근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던데 어떻지? 좋은 곳이더냐? 매달 급여는 면모라고? 업무량은 또 어떻지? 해등절에 휴가는 낼 수 있나? 단숨에 질문을 산더미처럼 쏟아냈어. 진군, 걱정하지 마세요. 신학의 일은 제가 소개해준 거니까요. 요즘 만민땅이 바쁜데 향릉 씨가 밖에서 새로운 요리를 찾는 중이라 묘사부 혼자서는 벅찬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소개해줬어요. 그랬군. 잘 됐어. 그 부녀라면 나도 몇 번 본 적이 있다. 향릉이란 아이는 총명하고 선량하며 그 아비도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지. 신학을 힘들게 할 일은 없겠어. 마침 식사 시간이로군. 직접 만민당에 가서 신학을 살펴봐야겠다. 네? 하지만 아까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밥 먹을 시간 정도는 있다고. 따라올 필요 없으니 마저 일 보거라. 앞으로도 모일 날은 많으니 지금 이 순간에 집착할 거 없지. 네, 진군. 그럼 조심히 가세요. 여행자, 페이몬, 다음에 만나요. 휴, 어때? 나 방금은 제법 눈치 빨랐지? 중요한 일이란 말을 듣자마자 가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핑계란 걸 바로 알아차렸다고. 핑계까지는 아니다. 이번에 리워랑에서 정말로 볼 일이 있긴 하거든. 정말? 아직 때가 아니지만 조만간 알게 될 거다. 아까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가? 갑자기 언행에서 신비한 선인의 품격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알지. 미인 앞에선 미식조차 시시해진다는 거 아니겠어? 메뉴판보단 저쪽 연락처가 더 땡기는데. 네가 한번 물어볼래? 네가 물어봐. 아니, 그러지 말고 네가 잠깐만, 이쪽으로 오고 있어. 뭘 주문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주문? 뭐라요? 2인분 포장이요. 저인 이만.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야. 뭐 주문할래?
이봐, 적객 인사랑 안부 인사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응. 이분은 히히, 이쪽은 한운이라고 해. 스승님? 넌 이 모습을 본 적이 없을 터인데 어찌 단숨에 알아차렸느냐? 10년 넘게 함께 지냈으니까요. 스승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셔도 알아볼 수 있어요. 왜 그러세요, 스승님? 별일 아니다. 네가 리어랑에서 일하고 있다는 편지를 받고 확인하러 왔지. 겸사겸사 맛있는 것도 먹고. 하긴 이제 곧 점심시간이네. 미안하지만 난 일하는 중이라 오래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아. 여행자랑 페이몬이구나. 신학을 보러 왔니? 신학, 아직 식사 시간이 안 돼서 손님도 별로 없으니 나 혼자서도 충분해.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렴. 이따 손님 많아지면 그때 도와주고. 감사해요. 아싸! 역시 만민당의 주인은 융통성이 있는 자로군. 그런데 가게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접하게 될 텐데 괜찮겠느냐, 신학? 괜찮아요. 가끔 이상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젠 적절히 처리할 수 있거든요. 신학도 성장했나 보네. 근데 적절히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일단 잘 타일러 보고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주먹을 꺼내. 그럼 알아서 말을 듣더라. 아, 뭐랄까. 좋구나. 이미 인간 사회에 잘 녹아든 듯하니 안심해도 되겠어. 스승님은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다마다 너희가 오장산에 안 돌아와도 혼자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지. 역시 스승님이시네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일이 바쁘긴 해도 조만간 스승님을 뵈러 오장산에 가겠다고 묘사부와도 상의해뒀어. 그런 일이? 다음에 편지 보낼 땐 그런 것도 미리 말하거라. 선이는 신경 변화가 정말 빠르네. 참, 스승님, 이번에 오실 때 가무사저도 보셨나요? 그래, 너처럼 일하느라 바쁜 것 같아서 안부만 묻고 헤어졌지. 가무한테 류운차풍이라는 이름의 유래도 들었어. 진군이 얼마나 대단한 선인인지 이제야 알게 됐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나도 스승님의 과거 이야기를 해줄게. 응?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스승님? 괜찮은 주제인 것 같은데. 아니, 조금 갑작스러웠을 뿐 상관없다. 어디 네가 내게서 말솜씨를 얼마나 배웠는지 보자꾸나. 예전에 스승님은 소월 축양진군과 속도를 겨루신 적이 있어. 패배한 소월 축양진군께선 스승님은 날 수 있으니 너무 유리하다고 주장했지. 그러자 스승님은 날지 않고 법보만으로 겨루겠다고 하셨고 소월 축양진군도 기꺼이 응했어. 그리고 대결 당일 스승님은 아무도 본 적 없던 물건을 선보이셨지. 어떤 물건인데? 철로 만든 기관차였어. 이름이 전기 이륜비기였나? 정광일은 질죽이다. 이 몸이 창장 49일에 걸쳐 개발한 야심작으로 선명만 주입하면 만리를 달릴 수 있지. 그러니 소월축양 녀석이 이 몸의 상대가 될 리가 없지 않겠나. 내 발로 힘껏 달려도 간신히 날 따라오는 게 한계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광일은 질주기는 산지주행에 뛰어나지 않아 결승점 앞에서 뒤집히고 말았지. 승리가 코앞이었는데 정말 아쉬웠어. 계속 얘기하거라. 이미 스승님이 다 말씀하셨는걸요. 그런가? 아무튼 네가 하산하니 오장산에 관중이 없어져서 더 이상 그 늙은이들과 겨뤄볼 흥미가 안 생기더구나. 스승님, 외로우세요? 외롭다니. 내가 이 나이를 먹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일생을 지켜봐왔는지 아느냐. 자신과의 대화로도 몇 날 며칠을 지새울 수 있거늘. 이런 내가 외롭다니 어처구니가 없구나. 어이,
뭐지? 그 표정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가무한테서 네가 비바람을 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존경스러웠는데 네가 입을 여니까 다시 내가 알던 선조로 돌아온 것 같아서. 대체 어느 쪽이 리온차 풍진군의 진짜 모습인지 모르겠다니까. 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스승님과 내가 좋아하는 스승님 모두 스승님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해. 하나같이 나한테 입 바른 소리를 한다만 결국 아무도 오장산에 남지 않더구나. 하지만 네 말이 맞다. 이 몸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선인이니 다른 이의 평가 따윈 필요 없지. 리운 게 제자한테 칭찬 들었다고 콧대가 하늘을 찌를 기세야. 자리 있나요? 사장님, 여기 생선찜 하나 추가요.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네. 난 슬슬 일하러 가볼게. 신아, 파이팅! 응, 열심히 할게. 푸짐하다. 이번엔 배 터지게 먹어야지. 난 다양한 미식을 즐겨서 특정한 맛을 고수하진 않는다. 이 가게의 요리는 조리도 완벽하고 풍미도 독특해 아주 만족스럽구나. 다음 기관 요리 신기의 영감이 떠오르는 맛이야. 엄청 맛있다. 조금 맵긴 하지만. 미안 꼬마야. 지금은 자리가 없단다. 할머니, 다른 가게로 갈까요? 냄새가 참 좋은데 여기서 먹을 수는 없겠나. 더 걷기가 힘들다네. 그럼 합석할 손님이라도 찾아보시겠어요? 네, 찾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합석해도 될까요? 난 괜찮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수옥이라고 해요. 이분은 제 할머니 원배시고요. 할머니? 네,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꽤 젊어 보여서. 학발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긴 해요. 실은 나이가 많으시답니다. 응? 할머니, 너무 빤히 쳐다보지 말고 앉으세요. 날 아는가? 아니네. 그럼 만난 것도 인연이니 어서 앉으시게. 할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주문하러 갈게요. 난 지렁이 조림을 먹고 싶구나. 비가 내리는 날이면 지렁이가 기어나오곤 했지. 할머니, 또 시작이시네요. 메뉴판에 지렁이 조림 같은 건 없어요. 지렁이 조림? 이상하네. 보통 그런 걸 주문하나? 응, 그러자. 안녕? 혹시 도와줄까? 네? 아, 할머니 말씀이세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께선 심각한 기억상실증을 앓고 계시거든요.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져서 늘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기억이 있을 무렵부터 할머니께선 기억을 잊기 시작하셨어요. 최근엔 증세가 심해져서 아침마다 제가 누군지 소개해드려야 할 정도죠.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은 저랑 할머니뿐이죠. 전 괜찮아요. 할머니도 절 사랑해주시고 저도 할머니를 사랑하는걸요. 좀 힘들긴 해도 지금의 생활이 싫진 않아요. 우와, 굳센 아이구나. 칭찬 감사해요. 그럼 나도 칭찬해주련? 할머니는
굳세고 상냥하면서 믿음직스럽기까지 하세요. 그래, 난 모든 걸 다 잊은 건 아니란다. 아주 중요한 걸 기억하고 있거든. 그게 뭐였더라? 생각났다. 꿈이었어. 칠흑처럼 어두운 꿈 속에서 누군가가 내 앞에 서서 말했지. 그 여자만 찾으면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꿈이라서 그만 잊어버렸지. 방금은 기분이 좋아서 불쑥 생각이 나더구나. 이 꿈을 아주 많이 꾼 기분이 들어. 몇 번이나 꿨는지 기억조차 안 나.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꿈속에 있는 사람이 말을 건다니 너무 이상한데? 잠깐! 설마 귀신이라도 씌인 건 아니겠지? 아니, 눈이 맑고 호흡이 평온해. 사악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는다. 진짜? 본 선인을, 아니, 날 뭐로 보는 것이냐? 네가 이 분야의 전문가였지? 그럼 할머니, 그 꿈속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기억나지 않아. 다만 젊은 시절의 나와 아주 닮은 것 같았지. 젊은 시절의 할머니요? 정말 기묘한 이야기네.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이 일은 내게 맡겨보겠나. 정말요?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난 페이몬이야. 한운이라고 부르게. 도와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보수를 원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수는 필요 없어. 그치? 정말 감사합니다. 뭘? 그나저나 한운, 어떻게 해야 이 할머니를 도울 수 있어? 꿈 이야기만으론 별다른 단서가 없어 보이는데? 그거야 간단하지. 꿈속에서 젊은 자신을 봤다고 하니 젊은 시절에 다니던 곳을 둘러보면 뭔가를 떠올릴 수 있을 거다. 일리가 있네. 할머니, 혹시 젊은 시절에 갔던 곳 기억나? 기억나고 말고 하늘 위와 땅 아래 하얀 구름과 푸른 산수 사이. 기억 못하는 것 같네. 저 방법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할머니는 수십 년 전에 재해로부터 수많은 사람을 지킨 아주 대단한 협객이셨대요. 그게 사실이라면 뭔가 기록이 남지 않았을까요? 협객이라 어디 보자. 그래! 행추는 무협 이야기의 조예가 깊으니까 쓸만한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 비운상회에 가서 물어보자. 벌써 간다고? 난 아직 배고픈데. 제가 먹을 걸 시키고 올게요. 할머니, 특별히 원하시는 메뉴 없으면 알아서 시킬게요. 그럼 잠깐 찢어져야겠군. 여행자와 페이몬은 비운 상회로 가고 원대와 수옥은 남아서 밥을 먹고 난 잠시 가진 낭시를 만나고 오마. 가진 낭시. 평할머니 말이지? 그래, 이따가 옥경대에서 만나도록 하지.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은 곳이네. 여기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너한테 우유 한 병 사다 주려고. 우유요? 매운 걸 먹기 전엔 우유를 마셔야 하잖니. 그래야 매워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지 않지. 할머니, 저 이제 다 커서 매운 것도 잘 먹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젠 엄청 매운 생선찜도 한 번에 2그릇씩 먹는다고요. 장하구나. 우리 예쁜 소녀가 많이 컸어. 여긴 어쩐 일이야? 행추, 있어서 다행이다. 너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왔어.
참고할 만한 단서가 적어서 내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어. 설명만으로 그분의 정체를 확신하긴 어렵지만 나이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 바로 각종 무협 소설에 등장하는 무명의 여엽객이야. 무명의 여협객? 50년 전 대가뭄 때 속세를 누비며 요마와 도적들을 물리치는 무명의 여엽객이 있었대. 수많은 사람이 칭송했지만 정작 아무도 그분의 이름을 몰랐다고 하지. 알려진 거라곤 그분이 홀로 떠돌다가 뜻이 통하는 천영도사와 맺어졌다는 것뿐이야. 둘은 늘 함께 싸워서 원앙부부라고 불렸어. 대가뭄이 끝난 후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응거한 두 사람은 방해받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해. 그렇게 전설로만 남게 되었지. 명성이 자자하다가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점이 원대 할머니와 비슷해 보여. 참고할 가치가 있을 거야. 역시 행추! 아는 게 정말 많구나. 과찬이야. 그저 한가할 때 책에서 보고 흥미삼아 알아봤을 뿐인걸. 그래도 대단해. 아참! 혹시 그 무명의 여엽객이 젊었을 때 어딜 다녔는지도 알아? 생각해볼게. 소설 속 무명의 여엽객은 늘 이 세 곳에서 등장했어. 망서객잔, 절운간, 그리고 경운봉. 아마도 거기서 여러 일화와 전설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러니 후대 작가들이 이야기를 쓸 때도 그 장소를 무대 삼는 거고. 별 말씀을. 나도 책을 볼 때 의아한 부분이 많았는데 원대 할머니가 정말 무명의 여엽객 본인이라면 내 의문을 해소해 줄 수 있겠네. 대부분의 협객은 은퇴한 후에도 각종 기담이 전해지기 마련인데 무명의 여엽객은 소식이 완전히 끊겼거든. 그래서 큰 병을 앓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지.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숨긴 걸까? 마치 뭔가에 쫓기듯이 말이야. 거기엔 분명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야. 진실을 알아내면 너한테도 알려줄게. 고마워. 너희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책에 적힌 내용보다 더 흥미진진할지도 모르겠네. 히히, 행추한테서 많은 단서를 얻었네. 대가뭄, 무명의 여협객, 그리고 은거. 어라? 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맞다! 그 이야기에서도 대가뭄이 등장했었지? 설마 리월에는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거야? 글쎄,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토양 개선이나 수로 개척 등 가뭄에 대비할 방법을 연구해왔어. 그래서 가끔 가뭄이 들어도 대가뭄 수준은 아니었지. 아까 언급한 대가뭄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발생한 가뭄 중 가장 심각한 축에 속해. 작물은 말라 죽고 냇물은 바닥을 드러내고 산속의 마물도 흉포해져 상단을 습격했지.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은 도적으로 전락했고 결국 천재는 인하가 되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어. 정말 심각했구나. 맞아. 그러니까 무명의 여엽객의 이야기가 이렇게 널리 퍼진 거겠지. 보상도 바라지 않고 힘쓴 걸 보면 분명 아주 정의로운 협객이었을 거야. 물론 그 심각한 재해도 고대의 것에 비하면 훨씬 나은 편이지만 말이야. 고대에는 각종 재해가 더 흉악하고 빈번하게 발생했대. 막강한 선인이 나서야 재해의 악영향을 겨우 막을 수 있었다고 해.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어? 이제 없어. 우린 슬슬 한운에게 돌아가 보자. 할머니가 기억을 되찾으면 좋겠다. 모두를 구한 위대한 영웅이 그걸 다 잊어버린다면 너무 안타깝잖아. 그럼 우리 먼저 가볼게. 잘 있어, 행추. 도와줘서 고마웠어. 별 말씀을. 조심히 가. 자네가 바라던 곡은 넣어두었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군. 고맙네. 가진. 아니, 평이. 왜 웃지? 아닐세. 마지막으로 이 모습을 본 게 언제였더라 싶어서. 긴 세월이 흘렀건만 자넨 여전히 그대로군. 산속에선 세월이 느껴지지 않지. 내게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다네.
그나저나 평이 궁금한 게 있는데 답해줄 수 있겠나? 어? 갑자기 진지해지니 나도 괜히 긴장되는군. 무슨 일인가? 그게 자네처럼 리워랑에서 유유자적하게 살려면 1년에 몇 무라나 필요하지? 그리 많이 필요하진 않네. 그건 왜? 류은진군, 평할머니, 우리 돌아왔어.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말거라. 정보는 알아왔나? 행추가 짚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수옥이랑 원대 할머니가 오면 같이 얘기하자. 꼬마 아가씨, 걱정하지 말고 차 좀 마시렴. 감사합니다. 어때, 수옥? 이 추측이 맞는 것 같아? 그 무명의 여협객과 사랑에 빠졌다는 천행도사는 제 할아버지일 수도 있겠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집 다락방에서 난해한 부적이 가득 든 상자를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로 가보면 할머니가 뭔가를 떠올리실지도 몰라요. 참 좋은 차네. 이슬 맛이 느껴지는 게 산속을 거닐듯 마음이 편안해지요. 그런가? 마음에 들면 급할 것 없으니 더 마시고 가게나. 우리 나이에는 뜨뜻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 고맙네. 네, 그럼 잠깐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뭐가 궁금한데? 이건 제 비밀 얘기라서 자리를 옮기는 게 좋겠어요. 무슨 일이야, 수옥? 밥 먹을 때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여러분은 사실 선인이죠? 그게...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고 한운 언니도 자기를 본 선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봐, 진군. 네가 말 실수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명해. 그래, 이 몸이 바로 선인이니라. 문제 있나? 역시... 사실 전 어렸을 때 백학선인을 본 적이 있어요. 열이 펄펄 끓어 온몸이 뜨거운데 할머니는 곁에 안 계셔서 힘들어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 새하얀 선악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 선악은 절 성게를 얻고 가서 단약을 먹여줬어요. 다시 깨어났을 때는 병이 다 나은 채 집안의 침대 위에 눕혀져 있었고요. 계속 혼수 상태였던지라 결국 그 백학선인께 감사 인사를 못 드렸죠. 그래서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백학선인을 아시나요? 새하얀 학선인이라 우린 하늘색이랑 흑갈색밖에 모르는데. 진군, 넌 백학선인을 본 적 있어? 순백의 학 선인은 책에 나오는 상상일 뿐 나 또한 본 적이 없다. 이상하네요. 그냥 꿈이었던 걸까요? 아무튼 감사해요. 제 일은 중요하지 않으니 할머니가 잘 나으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걱정 마! 가볼 만한 장소를 3군데나 알아냈으니까 한 곳씩 돌아보면 될 거야. 일단 망서 객잔부터 가보자. 네, 그럼 전 할머니를 모셔올게요. 망소객잔, 망소객잔. 할머니, 여기 기억나세요? 그럼 여기 물고기가 참 맛있었단다. 그리고
저 멀리 하늘을 보면 절세무리에서 낙오된 녀석이 한 마리씩 보이곤 했지. 그때 여기 살면서 창밖을 바라보곤 했는데 그게 어느 집이었더라. 어디 보자.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망석액전에 왔던 건 사실인 모양이네. 여길 잘 아는 것 같아. 어? 아, 소! 너 왜 여기 있어?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랐잖아. 인간이 아닌 존재의 기운이 느껴져서 보러 왔어. 너희가 있다면 별일은 없겠지. 내가 괜한 걱정을 한 모양이야. 오랜만이군, 류은진 군.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온 건가? 마신 전쟁 때 이 모습을 한 진군과 수차례 함께 싸웠으니까. 정말? 마신전쟁 때 류는 어땠어? 잠깐만! 내가 맞춰볼게. 그래!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 이는 내가 새로 개발한 쾅쾅 발사 신기인이라! 당장 투항하지 않으면 이 몸의 무서움을 느끼게 해주마! 꽤 비슷해. 그치? 물론 다른 점도 있어. 그때의 류은진 군은 기관술뿐만 아니라 선가의 부적술에도 능통했거든. 귀종이 세상을 떠난 후 마신 전쟁은 더욱 거세졌고 난 류은진 군과 함께 여러 치열한 전투를 치렀어. 당시의 진군은 꽤 과묵한 편이어서 부적을 부릴 때만 입을 열었지. 말 없는 진군이라 상상이 안 가는걸? 그 다음엔 인간 모습일 때 그렇게 굉장했는데 왜 선조로 돌아간 거야? 인간 세상을 떠났는데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나. 속세를 벗어나 산속에 은거하니 한가로이 구름을 논이는 학의 모습이 더 어울리지. 전쟁이 끝난 뒤 류은진 군은 오장산에 들어가 대부분의 시간을 학의 모습으로 보냈어. 그러다 30년 전에 인간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캐캐 묵은 일은 언급할 필요 없다. 괜찮으세요? 아, 그때 여기서 난... 그럼 난 이만 가보지.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이름을 불러. 물론 류은진 군이 있으니 별 문제는 없겠지만. 여러분, 할머니가 정말로 뭔가를 떠올린 것 같아요. 서두를 것 없으니 천천히 말하게. 오래전 난 이곳에 잠시 머물며 요양했네. 설마 행추가 말한 전설이 진짜였던 건가? 너 정말 병에 걸렸었어? 그래서 응고한 거고? 미안하지만 무슨 병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구나. 기억나는 거라곤 아주 위중하고 치료할 방도가 없는 병이었다는 것뿐이야. 망석액잔에 머무는 동안 난 자주 혼수 상태에 빠지곤 했다. 가끔 무의식을 찾아 창밖으로 낙오된 새를 바라보면 어째서인지 눈물이 흘렀지. 그러던 어느 날 한 여행 상인을 만났다. 내 증상을 들은 상인은 내게 성혼단을 팔았지. 그 상인은 그게 선인의 피로 만든 단약이라 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복용하자 정말로 병세가 완화되었단다. 그 후로 수년간은 별 문제가 없었지. 잠깐! 그 후로 수년간은 별 문제 없었다고 했지? 설마 젊었을 때 앓은 병이 지금 앓고 있는 기억상실증이야? 게다가 성혼단을 먹고 증상이 완화됐다고? 영문을 모르겠네. 혹시 다른 단서 더 없어? 기억나지 않아. 아휴, 도움이 못 되어 미안하구나. 할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계셔서 저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는걸요. 아가, 괜찮다. 그냥 해본 말이야. 기억은 차근차근 되찾으면 된다. 진전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슬슬 다음 장소로 가볼까? 어디 보자. 다음은 저런간 북쪽이야. 거기는 야외인데 어디서부터 둘러보지? 그래! 집이 있는 곳부터 가보자!
어차피 살려면 집이 있어야 했을 거 아니야? 히히, 역시 난 똑똑하다니까. 이 속도면 원대 할머니의 기억도 금방 다 돌아오겠어. 할머니, 여기는 기억나? 와본 적이 있는 것 같구나. 하지만 오래 머물진 않은 것 같아. 우연히 지나다가 잠시 쉬어갔을 뿐인지도 모르겠어. 그렇구나. 괜찮아. 다른 곳도 가보자. 잠깐 기다리렴. 내가 그래. 간식을 좀 가지고 왔단다. 많이 먹거라. 그래야 키도 크고 튼튼해지지. 아싸!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 저기 버려진 집이 하나 있네. 잠깐 들어가서 쉴까? 여기는 할머니, 뭔가 생각나셨어요? 소가, 네 아빠는 바로 여기서 태어났단다. 달조차 보이지 않는 밤이었어. 네 할아버지는 다친 날 부축하며 도망치고 뒤로 펼쳐진 짙은 안개 속에서는 무언가가 우리를 쫓아왔지. 배 통증으로 더 움직이지 못하게 된 나는 이곳에 몸을 숨겼다. 네 할아버지가 밖에 결계를 치긴 했지만 바깥의 마물을 막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어. 그날 밤 난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기도했단다.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부디 약속을 어긴 벌은 제게 내리시고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말이야. 잘못? 약속? 무슨 잘못을 했는데? 글쎄,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아.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자 안개는 사라지고 햇빛이 비치더구나. 건물 안에선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 바로 네 아빠였지. 난 아이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게 내가 처음으로 기쁨을 느낀 순간이었어. 아버지는... 참 자랑스러운 아이였지. 그리고 소가 너도 마찬가지다. 넌 네 아빠와 정말 닮았어. 너희는 나와 달라. 난 뭘 했지? 뭘 하셨든 할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고맙구나, 수호가. 네가 곁에 있어준 덕분에 여기까지 와서 과거를 떠올릴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자, 아직 마지막 장소가 남아있지 않니? 어서 가보자꾸나. 다음 장소는 경운봉이로군. 원대, 버틸 수 있겠나? 다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보지. 아유, 조금만 천천히 가주면 고맙겠네. 타게, 내가 업고 가지. 가볍군. 나이가 들면 다 이렇지 않나. 기억도 건강도 다 잃게 되지 않나. 그저 세상을 떠날 때만큼은 맑은 정신이길 바랄 뿐이네. 고통스럽거나 다른 이에게 배 끼치지 않도록. 걱정 말게. 그 소원 내가 반드시 이뤄줄 테니. 드디어 도착했다. 원대 할머니, 여기 기억나? 어디 보자. 이상하군. 내가 여기서 지낸 적이 있던가? 아까 망석액장과 버려진 건물에서는 기억이 바로 떠오르진 않아도 어느 정도 익숙하다는 인상은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 느낌도 없다. 애초에 온 적이 없거나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없었던 모양이야. 그럴 리가. 설마 책이 틀린 걸까?
하지만 이게 마지막 단서였는걸. 앞서 두 곳에서처럼 여기서도 수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망시켜서 미안하구나. 괜찮아. 이대로 포기할 생각은 없으니까.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고맙다. 내가 기억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저쪽에 저 산은 어느 산이지? 어디 보자. 에? 저건 오장산이잖아. 다시 돌아와 버렸네. 호장산, 호장산.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할머니가 힘든 건 싫어요. 호장산. 난 대체... 오장산이 낯이 익은가 보군. 그래. 하지만 난 돌아갈 수 없어. 어디 불편한가? 머리가 좀 아프군. 대체 난 어떻게 된 거지? 진군, 아니 한운, 뭔가 방법이 없을까? 오장산으로 가지. 하지만 걱정 마라. 원대 넌 충분히 잘해주었다. 내가 있으니 이제 괜찮다. 오장산에 네 내면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기억을 되살려줄 보물을 준비해두었어. 정말? 언제 그런 걸 준비했어? 이 몸의 일처리는 언제나 완벽하지. 오장산에 도착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빨리 말해줘. 한운, 네가 준비했다는 보물이 대체 뭐야? 자, 여기 있다. 이건 우리가 오장산에 갔을 때 네가 만지작거리고 있던 장치잖아. 네 새로운 발명품이야? 그래, 나의 새로운 야심작 호몽유형 신기다. 이 신기는 주기적으로 주변에 미풍을 내뿜는데 여기에 부드러운 선인의 음악을 더하면 듣는 이를 진정시키고 반수면 상태로도 만들 수 있지. 쓰임새는 아주 많아. 근심하는 자에겐 불안을 달래주고 피로한 자에겐 달콤한 꿈을 선사하지. 물론 기억을 잃은 자의 자아를 찾아줄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물건을 왜 이제야 쓰는 거야? 처음부터 오장산으로 왔으면 됐잖아. 아니, 아무리 신기라도 원대가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지 못한 상태로는 마지막 조각을 맞출 수 없어. 선인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처음부터 나에게 기댔으면 나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을 거야. 그렇구나. 근데 이건 또 뭐야? 앞서 말했듯 호몽유형 신기엔 선인의 음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진낭 씨에게 연주를 부탁했지. 그녀의 연주가 가장 효과가 좋을 테니 말이야. 진짜네. 몸이 가벼워지는 게 점심 먹고 잔디밭에 들어놓은 기분이야. 조금 졸린걸. 어떤가 원대? 좀 편해졌나? 아무래도 뒤얽힌 기억 속에 빠진 모양이군. 혼자 있을 수 있도록 잠시 비켜주자꾸나. 대감mom은 끝났잖아. 그런데 왜 슬퍼하는 거야? 약효가 끝나가고 있어. 난 단 한 번도 널 만난 걸 후회한 적 없어. 제발 안 돼. 기억 안 나? 넌 계속 이곳에 있었어야 했어. 이슬을 마시고 천지를 집삼으며 바로 여기에 최초의 너, 즉 최초의 나는 원래 그런 거였어. 이곳이 익숙하게 느껴진 것도 난 원대 할머니,
괜찮아? 륜, 선군. 기억이 났느냐? 방금 류운 선군이라고 했지? 설마 너희 아는 사이였던 거야? 기억난다. 전부 기억나.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말거라, 아가야. 난 괜찮단다. 다들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참 많이도 돌아다녔어. 마침내 가장 중요한 기억이 떠올랐다. 바로 내 최초의 모습 말이지. 죄책감으로 감정이 조금 격해진 듯하군. 내가 대신 설명할 테니 마음을 추스르는 편이 어떻겠나? 아닙니다. 기억이 돌아왔으니 직접 마주해야지요. 수호가, 그리고 모두들 정말 고맙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련.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할머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할머니는 제 가장 소중한 사람인걸요. 알고 있단다. 나도 그만큼 널 사랑하니까. 그래서 더는 도망칠 수가 없어. 과거 나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저론간에서 말한 잘못 맞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실 난 인간이 아니야. 100년 전에 난 오장산에 살던 야생 학이었지. 바람을 먹고 이슬을 마시며 살다 보니 어느새인가 지혜가 생겼더구나. 이곳의 주인이신 류은 성군께서는 날 발견하시곤 내게 많은 이야기와 수행의 비법을 알려주셨다. 선군께서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난 그분을 스승으로 여겼단다. 선군께서 기관수를 연구할 땐 옆에서 보고 배우기도 했지. 가끔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 진짜 선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50년 전까진 말이야. 50년 전? 그래, 선군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난 성군이 가뭄을 몰아내고 백성들을 구한 일을 알게 되었어. 선군은 내가 가장 동경하는 분이었고 내 꿈은 그분 같은 선인이 되는 거였단다. 그래서 나도 세상을 떠돌며 만인을 구하고 싶었지. 하지만 당시엔 난 진짜 선인이 아니어서 변신술을 사용할 수 없었어. 성군은 그런 날 위해 특별히 변신약을 만들어 주셨지. 그때 선군께선 약효는 단 10년만 지속된다며 10년 후 다시 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학으로서의 과거를 잊고 짐승도 인간도 선인도 아닌 존재가 된다고 당부하셨다. 그게 바로 기억상실증의 원인인가? 할아버지 때문인가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인간이지만 줄곧 천영산에서 폐관 수련을 하다 처음으로 하산한 사람이었지. 그는 나보다도 미숙하고 서툴렀지만 나처럼 강한 열정을 품고 세상의 모든 고난을 씻어내고자 했어. 난 그런 그와 사랑에 빠졌단다. 하지만 약효는 짧더구나. 10년이란 시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고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난 결국 세상에, 잘못을 범하고 말았지. 남은 생에 고난만이 가득해도 인간도 선인도 아닌 괴물이 되더라도 난 그와 함께하고 싶었어. 스승님의 기대를 저버려 뵐 면목이 없었던 나는 호장산에 있는 선군의 거처 문 앞에 장문의 편지를 두고 왔단다. 스승님이
이 혼인을 인정하실 리 없다고 생각해서 직접 말씀드릴 생각은 못했어. 그리고 난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먼 곳에 숨어버리고 말았지. 하지만 고난은 시작일 뿐이었어. 난 이상한 병에 걸려 기억 장난과 혼수 증상에 시달렸다. 억지로 인간의 모습을 유지한 것에 대한 업보였지. 학이었던 시절의 기억을 잃으니 병의 원인조차 짐작할 수 없었어. 그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만 기억나서 용서받기 위해 늘 기도했지. 당시 망석객잔에서 우연히 선인의 피가 들어간 단약을 구했기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진작에... 할머니, 왜 그러세요? 우연이라. 그런 우연이 가능하단 말인가? 선인의 피... 설마... 선군... 설마 단약을 판 상인이 바로... 결혼하면 집안의 우더른이 선물을 준비하는 게 인간의 풍습이라지? 단약은 내 작은 성이라고 생각하거라. 그랬군요. 은거하고 멀리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제 착각이었을 뿐. 전 사실 제대로 숨지 못했던 거군요. 오장산에 있을 때 넌 숨바꼭질을 참 좋아했지. 학대에 숨어서 나더러 찾아보라고 하기도 하고. 난 언제나 널 쉽게 찾아냈다. 학일 때도 그러했는데 인간일 때라고 뭐가 다르겠느냐. 잠깐만!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갑자기 류은진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됐다. 내가 직접 이야기해주마. 원대, 난 네 편지를 읽고 몹시 화가 나서 널 꾸짖으러 가려 했다. 솔직히 네가 고른 녀석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천행도사로서의 깨우침도 부족하고 부적을 다루는 실력도 보잘것없었거든. 허나 한동안 지켜보니 위중한 병이 걸린 너를 불평 한마디 없이 지극정성으로 돌보더구나. 성품은 나쁘지 않은 듯해 이 몸도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된 이상 비극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각종 진귀한 약재와 내 피로 단약을 만들었다. 변신약의 부작용을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어느 정도 억제할 수는 있었지. 그리고 단약을 내게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직접 행차하기로 했느니라. 이 몸은 들키지 않으려고 특별히 위장술까지 익혔다. 모든 준비가 되고 나서야 망서객잔으로 가서 상인의 모습으로 약을 주었지. 넌 의심은커녕 누구보다 가까웠던 나를 조금도 알아보지 못하더구나. 내 완벽한 위장술에 기뻐해야 할지 낯선 사람 취급에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더군. 자, 바람. 이 일은 그렇다 치고 내게 중히 할 말이 있다. 아무리 기억을 잃었다 한들 선인의 피를 마시면 마물의 주의를 끌게 된다는 상식조차 잊었더냐. 허약한 몸으로 멋대로 돌아다니다니 이 몸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 녀석과 저승에서 제외했을 거다. 평범한 마물은 이 정도로 모여들지 않는다. 아마도 마신의 잔재에 영향을 받은 거겠지. 어쩌면 그 마신의 잔재는 네 몸에서 나의 기운을 느껴 이토록 쫓아왔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도 마신 전쟁에 참여했으니 걔 중엔 내게 박살난 놈도 있을지 모르니까 말이다. 아무튼 무사했으니 됐다. 아침에 네가 우는 아이를 조심스레 껴안고 있는 걸 봤어. 평범한 존재가 아닌 내게도 너의 기쁨이 느껴지더군. 그걸로 족하다. 너도 원대처럼 늘 걱정을 끼치더구나. 그애 고열이 난 너를 성계로 데려가서 치료해주려고 하는데 넌 날 보자 울고불고 소란을 피우며 도무지 따라오려 하질 않았지. 이유를 물으니 이야기에 나오는 선악은 하얀색이라며
난 진짜 선인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몸에 푼을 발라 깃털을 하얗게 물들이고 나서야 너는 신이 나서 내 등에 올라탔다. 사실 인간 모습이 되기 전에 원대는 새하얀 학이었다. 원대의 원래 모습 한 번을 본 적이 없는데도 백학만을 선학이라고 여기다니. 뭐 이 또한 인연일지도 모르겠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원대, 나도 내게 사과하고 싶구나. 사실 난 만민당에서 널 마주친 순간 바로 알아봤어. 내게 넌 가무, 신학과 똑같은 제자다. 이번에 리워랑에 온 것도 네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어주기 위함이야. 하지만 네 정체를 직접 알려줄 수는 없었다. 그랬다면 이 기억은 남이 전해준 이야기가 될 테니까. 기억은 자신이 직접 떠올려야만 의미가 있지. 설사 그 과정에 반드시 고통이 동반된다고 해도 말이다. 더 궁금한 것이 있느냐? 선군, 여쭙고 싶습니다. 진작에 절 찾아내셨으면서 왜 오장산으로 끌고 가지 않고 제 잘못을 용서하셨습니까? 난 그걸 잘못으로 여긴 적 없다. 그건 네 선택일 뿐이야. 아이가 날개를 펴고 세상 밖으로 나가겠다는데 어른으로서 놓아주어야 마땅하지. 위험하거나 힘들 땐 의지할 곳이 되어주고 말이야. 인간의 책에서는 그러한 장소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더군. 집, 둥지, 항구. 하지만 본질은 모두 같다. 가는 자는 쫓지 않고 돌아오는 자는 막지 않는 것. 이것이 제자를 대하는 내 자세다. 너도 예외는 아니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대, 너도 눈치챘겠지만 네 기억 상실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40년 전 너는 미래가 없는 길을 택했지. 난 내 피로 단약을 만들었지만 이는 그 길을 겨우 수십 년 연장했을 뿐이야. 나도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다. 이대로 가다간 넌 인간이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자아가 없는 마물로 전락할 게야. 다만 과거의 기억을 되찾은 덕분에 최악의 결말만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난 거들기만 했을 뿐 이는 네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니라. 그럼 할머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난 이 아이를 다시 평범한 학으로 만들 것이다. 연이 따라준다면 언젠간 다시 지혜를 얻게 되겠지. 평범한 학으로 변한다니. 선군,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겐 이미 최고의 결말이에요. 다만 잠시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서두르거라. 할머니, 안 가면 안 돼요? 저한텐 할머니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가, 슬퍼하지 말거라. 충분히 후회 없는 삶을 살았건만 너라는 미련은 내려놓을 수가 없구나. 밥 잘 챙겨 먹어야 한다. 한창 클 나이니 배불리 먹어야 해. 할머니가 없는 동안에도 스스로를 잘 돌보렴. 네, 꼭 그럴게요. 착하구나. 괜찮다. 할미는 학으로 변해도 오장산 최고의 학이 되어 수련에 매진할 테니. 그럼 이 할미도 언젠간 변신약 없이 인간이 될 수 있을 게다. 그때가 되면 우리 다시 같이 살자꾸나. 알겠지? 네. 옳지. 지금은 잠깐 헤어지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다 보면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다. 밥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거예요. 착하구나. 한시름 놨어.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선군, 고맙습니다.
두거라. 저 나이에는 우는 것도 일종의 해소법이니까. 고통과 슬픔, 괴로움을 눈물에 담아 흘리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지. 이제 모든 게 일단락됐으니 너희도 긴장 풀고 좀 쉬거라. 힘들면 내가 깨워줄 테니 잠시 눈을 붙여도 좋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 이별의 시간은 결국 끝을 맺고 모든 고생을 훌훌 털어낼 거라고. 이런 순간이 계속될 수 있다면 악몽이라도 꿨나? 이상하군. 편안한 상태에선 보통 좋은 꿈을 꿀 텐데. 좋은 꿈이었어요. 단지 깨기 싫었던 거군. 네. 난 이야기는 잘하지만 위로엔 좀 서툴러. 넌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의지가 굳건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주저하지 않지. 그러니 어떤 꿈이든 넌 반드시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위험해지거나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도 좋아. 어찌됐든 나이로 따지면 내가 네 우더른이지 않느냐. 고운 새 다리다 해. 나 방금 잠들었었어? 방금 그건 너 얘기 아니야. 꿈속에서 구운 새 다리를 먹고 있었다고. 성구님, 쑥! 일어났구나. 좀 괜찮아졌어? 네, 감사합니다.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 슬프지 않아요. 성구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저를 제자로 삼아주실 수 있나요? 어? 왜 그런 생각을 했지? 할머니께선 그때의 선택을 잘못으로 여겨 줄곧 자책하셨어요. 하지만 전
바로 그 선택 덕분에 태어날 수 있었던걸요? 할머니는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제게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머니의 꿈을 이어가고 싶어요. 성구님처럼 대단한 선인이 돼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따지고 보면 너도 원대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평범한 인간은 아니지. 네 결심은 알겠다. 제자로 삼아주마. 감사합니다, 성구님. 아니, 스승님. 수옥, 다시 한번 생각해봐. 류은진군의 두 제자는 매일같이 쓴 약재를 먹고 산다고. 청심이나 유리주머니 같은 거 말이야. 이 녀석을 스승으로 모시면 앞으로 만민당에서 맛있는 걸 먹는 일은 꿈도 못 꾸게 될걸? 그게 무슨 소리지? 내가 언제 그런 규칙이라도 정했더냐? 수행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다. 마음만 맑고 깨끗하다면 무엇을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말은 그렇게 해도 여기엔 맛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확실히 오장 사는 아름답지만 사람 사는 느낌은 덜하지. 그래서 앞으론 리워랑에서 살아볼까 한다. 수옥은 내 속세에서의 첫 제자가 되겠지. 뭐? 리워랑에서 산다고? 이 몸은 사는 곳을 신경 써본 적이 없다. 늘 마음의 평안만을 추구했지. 허나 가무와 신학 그리고 원대까지 내가 거둔 제자들은 모두 리워랑에서 인간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더군. 안 그래도 요 몇 년 사이 내 교육 방침이 잘못돼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건 아닌지 생각하고 있었다. 대체 리워랑엔 어떤 매력이 있어서 아이들이 머무르게 된단 말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더군. 그러니 직접 살아보는 수밖에. 왜 말이 없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 그만. 그러니까 앞으로 리워랑에 가면 너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지? 리워랑에 가도 해야 할 일은 많다. 너희와 매일 한가롭게 놀아줄 시간은 없어. 하지만 뭐 여유가 있을 땐 잠깐 만나는 것도 괜찮겠지. 아무튼 난 인간의 신분으로 리워랑에 내려가는 것이니 실수로라도 내 진짜 신분을 밝히지 말거라. 걱정 마. 비밀 꼭 지킬게. 그럼 우린 언제쯤 리워랑에서 만날 수 있어? 이틀 후? 집에선 검소하게 나설 땐 넉넉하게라는 말이 있지. 그래서 살림이 궁핍하지 않도록 성계의 일부 법부와 발명품을 팔 예정이야. 그리고 리워랑에 집을 한 채 마련할 생각이다. 저번에 리워랑에 갔을 때 흐루암 근처에 있는 집을 눈여겨봐 놨었거든. 여기에도 비용이 들겠지. 정말 꼼꼼하네. 그럼 이틀 뒤에 리워랑으로 보러 갈게. 괜찮지? 그래, 이틀 뒤에 만나도록 하지. 아, 그리고 이 호목 유형 신기는 너희에게 기념으로 주마. 고민거리가 생기면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혀도 좋겠지. 고마워, 성구님. 아참, 진실을 알게 되면 행추한테 알려주기로 했잖아. 우리 비운상에 가볼까? 네가 결정해. 맞다! 그 선록들한테 리워랑으로 이사가는 건 말했어? 상황을 적은 쪽지를 성게에 남겨두고 왔으니 날 찾으러 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다. 하지만 녀석들은 늘 나 몰래 놀러 다니기 바쁘니 보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지. 참수! 원대 할머니에 관한 단서를 알려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줘도 괜찮을까? 아, 네. 할머니도 개의치 않으실 거예요. 너무 많이 알려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다들 여기로 몰려와서 할머니의 수행을 방해할지도 모르니까요. 친구분만 아는 정도면 문제 없을 거예요. 걱정 마!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닐 친구는 아니니까.
비유일세. 전부 평범한 보물이 아닌가. 뭘 그리 걱정하는 거지? 사실은 손님의 태도가 조금 마음에 걸려서 말이죠. 이게 어딜 봐서 평범한 보물입니까? 마을 하나를 통째로 살 정도로 엄청난 것들 뿐이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속아서 손해라도 본다면 한평생을 애써도 못 메꿀 겁니다. 그러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죠. 아니, 한운! 우리 왔어! 무슨 일이야? 마침 잘 왔다. 이 무지한 녀석이 감히 이 몸의 법보를 가짜라고 의심하고 있어.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귀중한 소장품이거늘 감히 가짜라니. 수백 년이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는 뜻이네. 이상할 것 없지 않은가? 맞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 들었나? 모라가 필요하지만 않았으면 절대 안 팔았을 걸세.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영광이거늘. 정 의심된다면 다른 구매자를 찾을 수밖에 없겠군. 아휴, 손님 고정하세요. 저는 이 정도로 희귀한 물건을 감정할 능력이 없어서 말이죠. 전문가분을 초청했으니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전문가라? 뭐 그럼 기다려보도록 하지. 여행자, 페이몬, 여기가 내가 새로 구한 집이니 무슨 일이 생기면 이리로 찾아오거라. 스승님, 두 분, 안녕하세요. 수옥, 옷이 바뀌었네. 예쁘다. 네, 스승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너 그런 재주도 있었구나. 그런 재주? 장치를 쓰면 재봉술 따위는 손쉬운 일이지. 스승님, 제 물건은 대충 다 옮겼어요. 무거워서 못 옮기겠는 건 밖에 뒀는데. 괜찮다. 내가 이따가 들여놔주마. 아직 정리가 다 안 돼서 엉망일 텐데. 스승님, 저 다시 정리하러 가봐도 될까요? 훔쳐보시면 안 돼요. 저 정말로 엉망이거든요. 숨길 것도 많군. 가보거라. 자네가 말한 그 전문가는 언제쯤 오지? 곧 옵니다. 곧. 아, 왔네요. 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왕생당의 객경이자 감정 전문가이신 종려 선생님이십니다. 종려 선생님, 이분은 한운 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보물들의 판매자시죠. 한운 씨였군. 정말 오랜만이요.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어. 종려 씨도 그동안 잘 지내셨어. 덕분에 얼마 전엔 산길을 걸으며 많은 것을 느끼기도 하고 요 며칠은 새로운 차를 맛보기도 했어. 아주 즐거웠지. 오, 두 분께서 아는 사이셨군요. 인연이 있지. 한운 씨 역시 업계에서 유명한 감정가로서 감상부터 수집, 평가까지 두루 능한 전문가라네. 이분의 매물을 구매한다면 필시 큰 이득이 될 걸세. 종려 선생은 참으로 겸손하시군. 세상에 감정가가 아무리 많다 한들 전부 경험과 안목에만 기댈 뿐 당신보다 뛰어난 자가 어디 있겠소. 허허, 과찬이요. 한운 씨도 여전히 겸손하시구려. 별 말씀을. 저 무례한 줄 알지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신 사이 같은데 혹시 두 분이 짜고 저 같은 소상인을 속이고 계신 건 아니죠? 뭐? 그게 무슨 소린가? 하늘이 무너져도 이런 일로 자넬 속일 일은 없네. 거래는 신용이 중요한 법. 믿기 어렵다면 우린 이만 가보겠네. 더 말할 필요도 없어. 가지. 아닙니다. 제가 실언했습니다. 종려 선생님이 보장해 주시는데 안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한운 씨, 잠시만요. 아까는 무례를 범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럼 종려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보물들은 어떻습니까? 걱정할 것 없네. 모두 보기 드문 수집품일세. 예컨대 이것은 용도를 모르더라도
절묘한 구조만 보고 호화저택에 장식할 가치가 있지. 이것 또한 외형이 수려하고 선이 매끄러워 기관술의 오묘함이 담겨 있군. 자네는 식견이 넓으니 기관이 세간에 잘 전해지지 않는 기묘한 물건이라는 건 알겠지. 나라면 이 소장품을 전부 매입했을 거라네. 좋습니다. 제가 모셔온 분의 말씀이니 믿겠습니다. 한운 씨, 이 보물은 제가 전부 매입하겠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런데 일단 북구은행을 통해 계약금부터 드려도 괜찮으실지요? 북구은행? 아, 그 대형 표를 말하는 거로군. 그러시게. 표호라는 말은 이젠 아무도 안 씁니다. 다들 은행이라고 부르죠. 그럼 전 가서 대금을 구한 다음 다시 물건을 받으러 찾아뵙겠습니다. 종려! 그동안 잘 지냈나? 우린 잘 지냈어. 너는 어때? 자문도 해주고 일이 정말 많네. 나도 잘 지냈네. 차를 마시다가 아까 그자의 부탁을 받아 살펴보러 왔지. 한운, 정말 성에 살 생각인가? 한운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조금 이상하군. 뭐가 이상하지? 우리는 친구 아닌가? 물론 그렇긴 하지만 됐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시오. 어차피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것이니. 류은진 군도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은 모양이군. 그렇소. 전에 리워랑에 잠깐 들렀을 땐 이곳의 번화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막상 살겠다고 결심하니 속세의 시끌벅적함이 느껴지더군. 천년 전과는 정말 다르오. 인간은 파도와 같아 밀려들 땐 떠들썩하고 떠날 땐 조용하지. 또한 떠들썩함 속엔 차분함이 있고 조용함 속엔 활기가 있어. 그 활기가 곳곳에 퍼져 있으니 천년 후에는 또다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뀌어 있을 걸세. 감상에 젖는 건 거기까지. 분위기가 다운된다고. 그렇긴 하군. 오늘은 보물도 팔렸으니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겠소. 죽순 수프가 어떤 맛인지 참으로 궁금하더군. 류은진 군 잊은 것인가? 전에 내가 그 요리를 만들 때 자네도 옆에 있었으니 맛봤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소? 언제? 옛 지기끼리 모인 자리였지. 수백 년은 된 일이네. 아마 자네는 다른 사람보다 손이 느려 국을 제때 못 따른 것이 아닌가 싶군. 느리다니. 내가 양보했다면 모를까. 못 믿겠으면 이따가 구름을 가르는 날렵한 장법을 선보여주겠소. 그럼 그렇게 알고 오늘은 죽순 수프, 모라육, 꽃게알 두부, 고기 죽순 대침 전부 다 시켜주겠소. 가무와 신학에게 자리를 예약해두라 일렀으니 이따가 제자들에게도 새로운 사매를 소개해줘야겠구려. 자, 다들 따라오시오. 좋지. 소, 어서 밥이나 먹으러 가자꾸나. 참, 이분은 종려 선생님이시다. 지금은 왕생당에서 일하고 있지. 만나서 반갑네. 안녕하세요, 종려 선생님. 다 모였으면 어서 출발하자. 네, 스승님, 혹시 선도장 드셔보셨어요? 선인이 먹으면 정말로 담을 넣나요? 그렇진 않겠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만. 다들 왜 그렇게 빨리 걷는 거야? 이봐, 너희들 좀 천천히 가.